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이후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제 영상을 찾아주셨던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사이 아이들도 많이 자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또 그로 인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의 시간을 지나오셨겠죠. 오늘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찾으려고 오래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넘겨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특히 그 시기에 저를 볼 때 더 많이 무너졌어요.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겠다고 매일 간절하게 애쓰던 그때의 그 사진 속의 저를 바라보는데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내면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바뀌고 싶어서 치열하게 애썼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는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후회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정말 모든 순간이 다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던 시절, 3년 전 제가 적어두었던 글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향, 집요한 면, 조금은 강박적인 기질까지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한 아이예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이와 나를 분리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제 내면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아는 친구 한 명 없이 낯선 환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 앞 학교가 아닌 조금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었고 같은 반에도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학기 초반에 적응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괜찮은 척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안에 불안이 건드려져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아이는 잘 지낼 거야. 내가 괜히 그렇게 보는 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외면하려 할수록 아이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무의식도 바꾸고 현실도 달라질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는 채로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저에게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불편했던 건 아이의 상황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쾌활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은 분명 아이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부정이었고 억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학창시절도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금의 저 역시 낯선 환경에서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 가깝죠. 그런데도 아이에게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아이보다 더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어떤 부분을 유독 안타깝고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인 나의 내면 필터에 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한 모습과 나의 내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외부로 향하던 나의 습관적 패러다임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야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유연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내가 판단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까지 정말 많은 걸 시도해봤어요. 무의식 코칭도 받아보고 명상도 해보고 감정을 끌어올려 풀어내는 작업도 해보고 내가 치유되면 아이도 달라질 거야.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바뀔 거야. 그 생각 하나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때는 영혼도 팔 수 있다고 느낄 만큼 절실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를 바꾸기 위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애씀들은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저 자신에 대한 부정이고 억압이고 통제였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치열하게 애썼던 시간들을 온전히 겪고 나서야 조금씩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보기 싫어서 깊이 눌러두었던 스스로 부정하고 미워했던 내 안의 조각들을 꺼내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나의 그 조각들을 외면하지 않고 봐주는 것. 역설적으로 그저 그것이 억압된 감정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피하고 더 나은 상태를 찾아 헤매고 완벽함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이유는 그걸 마주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피하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원인이야 라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그걸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받아들여짐은 대부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를 몰아붙일 때 찾아옵니다.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삶은 또 다른 상황과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순간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내가 원인인데 무엇을 바꾸려 한 걸까? 이 문장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거나 무언가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픈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정답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방식이 아닌 전에 느끼던 불편함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식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여겨지던 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각을 한번 했다고 해서 현상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원인이었구나 깨달았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깨어있지 못한 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화이고 깨달음입니다. 그 과정들이 쌓이면서 시간 속에서 억압되었던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진 속 그 시기의 저를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흔들렸던 모든 순간들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체험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의미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아이들의 존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입니다. 고통도, 불안도, 흔들림도 그 자체로 우리가 깨어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한 체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밀어내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사랑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제가 적어두었던 글을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관계 속에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